곧 8시 49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자취를 감춘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인공 부화한 어린 명태를 벌써 10년 가까이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이면 다시 우리 밥상에 오를 수 있을 거라던 명태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명태 자원 복원이 가능하긴 한 건지, 그렇다면 앞으로 수산 정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제주해양대학교 생명과학과 정석근 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자, 한때 16만 톤까지 500골을 기록했던 명태, 2008년쯤 공식 어획량이 0을 기록하자 정부는 이른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명태를 되돌려놓기 위해서 그간 어떤 시도들이 있었던 건가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수정란 방류를 하는데, 네. 이건 효과가 없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제 수정란 방류는 안 하고 대신에 이제 인공 수정란을 방류해가 아주 부화시켜가지고 네. 이제 명태 키워가지고 명태 치어를 만들어가지고 치어라고 말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새끼 명태를 말하죠. 네. 새끼 명태를 방류를 해왔고 또 요 치어를 확보하려면 또 양식을 해야 되니까 멘트 양식을 또 해왔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그렇군요. 일단 세계 최초였을 정도니까 명태 양식에 성공한 그 자체는 평가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명태 먹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산채 먹는 나라. 세계 최초 명태 양식은 김치 냉장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거 똑같은 이야기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자, 이 명태 살리 프로젝트로 방류된 명태 가운데요, 우리 바다에서 다시 잡힌 게 뭐로 10몇 마리라고 하니까 실효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사업 성표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10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기 전부터 저는 이런 사업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뒤에도 제가 꾸준히 페이스북이나 또 언론을 통해서 이런 걸 중단해야 된다는 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 안기고 그것보다 애당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죠. 네, 그 자세한 실패 원인은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렇지만 프로젝트 이 참여 기관들의 입장을 들어보니 명태 제포획은 연구를 위해서 채집한 거기 때문에 실제 바닷속에 서식하고 있는 활명태는 그것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어 방류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수산 전문가로서 이 같은 해명과 대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해양수산부에서 뭘 잘 모르는데 동해에서 이제 명태 개체수가 얼마 되는지도 추산을 안 해보고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10년 전에 추산을 해봤는데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한 4억 마리 정도 지금 동해에 있습니다. 4억 마리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 말은 뭐냐 100만 마리 방류하면은 우리가 100만 마리 많이 방류한 다음에 치어를 5만 마리 정도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5% 정도 대충. 그렇군요. 그럼 전체 개체수에 기여할 수 있는 건 0.01%입니다. 4억 분의 5만이군요. 예. 그러니까 약 1만 분의 1 정도 되죠. 대충. 요거는 한강물에 이제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수준이죠. 아주 소량이 너무 작은 양인데. 그래서 우리가 명태를 돌아오게 하려면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지금보다 1만 대 많은 치어를 방류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100억 마리 정도 방류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 하려면 예산이 한 10조 정도 필요하면 10조 정도 필요하고 이 정도 하면 한 우리가 돌아오는 명태를 잡으면은 잘하면 한 1천억 정도 어느치 1천억 원 정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 이제 투자 대비 수익이 약 1%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100원 투자해가지고 이제 1원 정도 잡을 수 있는 게 불러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99원이 손해보는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사업 수익성이 도저히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자, 방류하는 치어 수의 문제뿐일까요? 명태 살기 프로젝트 실패의 근본적인 또 다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행정이 가학을 주도를 합니다. 지방 공무원들이 있죠. 공무원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과학자들은 그냥 그걸 따라해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운영 진단도 잘못됐는데 그런 것도 무시하고 그냥 이제 밀어붙였던 공무원들이 저도 설명을 많이 했지만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승진 같은 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적을 보여줘야 되니까 당시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이제 승진이 필요하니까 명태 요걸 가지고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좀
좀 무리하게 물고 나갔죠. 나가지고 뭐 상도 받고 그래서 정부에서 상도 받고 해가지고 네. 이분은 또 그 공로로 차관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그 뒤에 부산에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안 됐지만 예. 지금은 부산 항만국 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다른 의견이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행정이 너무 과거를 앞서간다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교수님께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때 뭐 노가리를 너무 많이 잡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명태 자원이 고갈된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노가리 때문에 명태가 그런 이야기가 40년 가까이 내려져 오는데 또 우리 국민들이 다 그리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뒷받침하는 과학적 조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풍문에 지나지 않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과학 수준 그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저는 뭐 이미 10년 전부터 저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뭐 언론을 통해서 설명됐고요. 네. 또 그 전에 일본에서 연구가 많이 돼 있거든요. 일본 수산학자들이 논문으로도 꾸준히 발표하고 학술대회도 발표하는데 명태가 일본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없어졌는데 그 이유는 1980년 말 북태평양 기후 체제 변화가 원인이라고 그 이야기를 해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이제 서식지가 부상을 하니까 우리나라 바다는 명태 서식지의 최남수단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해 있기 때문에 우리 바다에서는 이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명태가 거의 이제 안 잡히게 된 게죠 지금. 쉽게 말해서 뭐 수온 상승, 해류 변화 그것 때문이군요. 방어가 북쪽으로 올라왔듯이 명태는 더 북쪽으로 갔다. 자, 이 변화된 자연과 기후를 사람이 이기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명태가 다시 국민생선 타이틀을 달고 우리나라 바다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 바다에서는 앞으로 적어도 21세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거의 뭐 불가능하다 봐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러시아나 미국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저 동해 최북단이나 배ring해에서 우리나라 언양어선들이 가서 명태를 잡아올 수 있다면 그럼 다시 이제 국민 생선 타이틀로 돌아올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바다에서는 잡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바다 가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뭐 거의 시가 마른 상태지만 어쨌든 지금도 명태는 우리나라 바다에서 포획이 금지가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과학이든 사회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을 해 갑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의미 없는 과정이 아닐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내려야 할 가장 시급한 조치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저도 뭐 정부 내만 저 사정은 잘 모르는데 정부 정책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됐긴데 인정을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뭐 이게 불가능한지 모르지만 실패했다고 깨끗이 인정하고 원인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백스를 발간해가지고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반복하지 않도록 이런 걸 후세들한테 좀 교훈으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 자, 이렇게 급격한 기후 변화가 우리 해양 환경에도 여러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 정책 그렇다면 어디에 방향성을 두고 나가야겠습니까? 그 기후 변화가 참 심각한 문제인데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건 너무 소홀히 했어요. 기후 문제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수산법을 보면 100년 전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비롯된 어업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자유롭게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없도록 올라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은 없고 무슨 수산자원 보호한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참치, 정어리 이런 거 작년에 그 이영덕이나 마산에서 어민들이 뿌린 거거든요. 규제를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썩고 하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잡게 하면 됐겠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잡힌 거 기후변화로 그냥 바다에 뿌리기 오래 하고. 교수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해양대학교 생명과학과 정석권 교수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